오늘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텔스타의 미래 전략 또 핵심 문화 이 부분을 포함을 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좀 얘기 좀 해보고자 합니다. 피규어라는 회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엊그저께 20일 날 발표한 내용인데, 시장을 봐온 사람이 꺼내면서 로봇 2마리 앞에다 놓고 요것 좀 냉장고하고 선반에다 정리 좀 해달라, 이 부분을 가지고 명령을 해놓고 휴머노이드가 알아서 정리하는 것을 소개해놨더라고요. 이게 여기가 맞아? 그쪽 아니야?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는 느낌. 아마도 우리가 예상보다는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저런 시대가 왔을 때 우리 텔스타 또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역량을 키우고 어떤 방향으로 삶을 설계해야 될지에 대해서 늘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텔스타리안 웨이라고 썼는데, 결국에는 우리 회사의 우리가 나아갈 방향, 과거에도 걸어온 길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회사가 제조업에서 지금 스마트 팩토리 구축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업으로 전환된 계기, 고객 고통 중심 팀워크 문화, 고객 고통 중심 사고를 가지게 해준 그 책이라고 보면 돼요. 윤석철 교수라고 서울대 교수였는데 지금은 한양대 석좌 교수로 가 계시는데, 책을 내면서 저 내용에 대한 책을 접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 우리 회사를 가장 내가 방향성을 정립을 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간결하게 생각하고 간결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행복의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간결할수록 핵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자연 이치를 바탕으로 모든 걸 푸는 사람이에요. 목적 함수, 수단 매체 개념을 마치 숫자에서 디지털이 나오게 된 배경, 0과 1이라는 숫자 2개를 가지고 모든 수학을 풀어내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2개로, 즉 목적 함수하고 수단 매체라는 단어 가지고 모든 삶의 이치를 풀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철학을 쭉 설파를 해놨어요. 목적과 수단과 목적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목적 함수, 수단 매체라고 뒤에다 붙여가지고 해석을 하는 배경은, 이 우리 삶이 단순하게 수단과 목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졌다. 수단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도구의 공구, 우리가 말하는 농기구, 이런 것을 수단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게 점점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대표적인 수단이 지식, 지혜, 수단이라는 게 개념이 발달하면서 사회적인 신용, 이게 결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뭔가 깨우치는 것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사회적인 신용도 마찬가지예요. 텔스타의 대표이사 임병훈이냐? 그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임병훈이냐는 사회적인 신용, 사회적인 평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회적인 어떤 신용을 얻는 것도 어마어마한 도구를 갖는 것하고 똑같다, 수단 매체를 갖는 거랑 똑같다, 이런 개념이에요. 퀴리 부인이 방사선을 발견했잖아요. 파란 불이 나오고 할 정도로 에너지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는 지식이 부족하니까 방사능이 암을 유발한다는 것을 몰랐을 때예요. 에너지가 많이 나오니까 내 몸에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에너지가 많이 생길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라듐 덩어리를 자기 몸에다 가지고 다녔어요.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하면 목적을 달성하는데 훨씬 더 손해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대학교 나오려고 그러고 열심히 배우려고 그러고 매일 노력을 하고 한 것도 좋은 수단 매체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다. 우리 회사의 고객 고통 중심 문화, 설비에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라는 목적 함수로, 설비라는 수단에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라는 목적 함수로 바꾸게 해준, 그래서 지금 현재 텔스타의 비즈니스 컨셉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영향을 끼친 그런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선 목적 함수하고 수단 매체는 한쪽이 존재함으로 해서 다른 한쪽이 의미가 생기는 것, 적에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것, 정확한 목적 함수를 가지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수단 매체도 소용이 없다. 또 아무리 좋은 목적 함수를 정립을 해도 수단 매체가 없으면 달성할 수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고객을 누구로 정의하냐, 개념이 목적 함수를 뭘로 할 거냐, 이것하고 똑같아요. 고객을 누구로 정의하냐에 따라서 일의 방향이 확 달라져요. 최고 책임자가 고객을 정립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방향을 확 바뀌는 거니까. 목적 함수를 잘 정립을 해놓으면 수단 매체들도 자연스럽게 의미를 가져요. 비로소 이름을 불러줬을 때 꽃이 대해서 내게 왔다라는
C하고 똑같은 의미 같아요. 데이터는 의미를 부여했을 때 데이터인 거예요. 과거에는 데이터가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목적 함수가 불분명했을 때는 데이터의 의미를 제대로 부여할 수가 없어요. 목적 함수를 명확히 하면 전혀 의미 없던 데이터가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런 게 목적 함수하고 수단 매체의 관계예요. 기업가하고 사업가 개념. 목적 함수를 쫓는 사람은 기업가 개념이에요. 수단 매체를 쫓는 개념이 사업가 개념이에요. 목적 함수는 방향이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 개념이 없어요.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 우리 회사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적어도 10년, 15년 전부터는 그렇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고객 고통 해결로 볼 거냐, 고객 사양 만족으로 볼 거냐. 하나는 목적 함수 개념이고 하나는 수단 매체 개념으로 봤을 때 나타난다고 봐요. 과거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고객 사양서대로 하는 것이 우리 일이었어요. 지금도 고객 사양서를 중요시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당연히 고객 사양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참고를 하고 고객의 고통이 뭐냐, 개념을 정립을 하고 그걸 쫓아가는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런 관점으로 했으니까 돈하고 상관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라들었을 거고, 그게 고객 감동으로 이어졌고, 비록 마이너스를 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객이 당연히 만들어줘야겠다,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고객 고통이라는 목적 함수를 쫓게 된 이유다. 고객 사양은 참고예요. 고객 고통을 해결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 제품의 가격하고 제품의 가치는 다르잖아요. 제품의 가치는 소비자가 느끼는 거예요. 제품의 가격은 공급자가 결정한 거예요.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 제품의 가치가 제품의 가격보다 크면 살아남아요. 소비자가 느끼는 제품의 가치가 자기가 구입했던, 즉 공급자가 공급했던 가격보다 가치를 못 느끼면 비싼 거예요. 공급원은 가격보다 더 원가를 낮게 만들어야 우리도 살 수 있어요. 제품 원가, 판매 가격,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 우리 회사의 경영 문화고 내 경영 철학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라는 목적 함수를 향해서 피오 사업팀의 솔루션은 수단 매체로 분류를 했고, 우리 회사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 즉 데이터를 생성 연결해서 분석 활용하면서 QCD를 최적화시켜 가는 것, 이것을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고, 그걸 향해서 우리는 다양한 피오 사업팀의 솔루션을 가지고 고객의 고통을 해결해 가는 그런 일을 한다. 목적 함수는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진화되어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이야 내가 목적 함수라는 단어를 분명히 쓰고 현대자동차의 목적 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만, 나도 과거에는 몰랐어요. CEO인 내가 우리 회사의 목적 함수를 초기에는 이렇게 정했었구나, 중간에는 이렇게 정했었구나, 지금 이렇게 바뀌었구나. 우리 회사는 수입에 오던 설비를 국산화하는 게 초기의 목적 함수였다. 두 번째는 측정기 조립기에 대한 최고의 메이커가 되는 것, 최고 품질의 측정 조립기를 제조하는 것. 그러다가 한 번 더 진화된 게 지금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서 미래를 개척하는 것. 현대자동차의 지금의 목적 함수는 모빌리티 서비스, 즉 이동하는 서비스 제공회사예요. 움직이는 것에다가 인간이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을 담겠다. 그리고 가치도 계속 개발 대상이지 남들하고 다른 것에 대한 가치란 게 옛날에 없었잖아요. 그 다름의 가치, 그걸 가지고 성공한 기업이 예를 들면 애플이에요. 다르고 싶은 인간의 욕망, 욕구, 이것들을 가치로 발견을 하고 애플을 만든 거예요. 지금 LG가 냉장고 사업을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해서 냉장고에다가 가치를 집어넣는 것으로 해서 지금 바뀌고 있어요. 나도 궁금해요. 확실한 것은 적어도 냉장고 부분에서는 LG가 세계 최고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옳다. 다시 말하면 목적 함수를 쫓아서 모든 걸 자동화시키고 똑똑한 직원들을 사용자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사용자 가치 개발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게 내가 들은 정보예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사도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제조업의 미래를 개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지금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조직 개편을 안 했지만 조직의 이름을 재편집을 하면서 재편성을 하면서 준비를 해왔고, 지금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두 사업팀이 피오 사업팀을 두 부류로 나눴어요. 하나는 QMS, 또 하나는 DCL. QMS는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쪽에서 따온 단어고, DCL은
데이터 컬렉션 또는 크리에이션 링크, 그러니까 데이터 생성 연결, 하나는 품질 경영 시스템, 이렇게 약자를 따서 우리 회사의 PO 사업팀을 거기에 담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 생성 연결은 이미 자기들 고유 품질 경영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한테 그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은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 연결이에요. 데이터 생성 연결은 자동화 라인, 자동화 설비로부터 되기 때문에 기존의 우리 회사의 설비 위주의 비즈니스가 DCL 디비전으로 시리얼 넘버로 매겨서 갈 것이다. 두 번째, QMS는 중소 중견기업은 아직 품질 경영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있어도 제대로 못 쓰고 있어요. 이 회사들한테 우리 링크5의 MOS를 개념을 정립해주고 그 플랫폼 밑에 데이터를 계속 생성 연결하는 일. 우리 회사의 비전은 데이터 생성 연결하고 분석 활용 또는 한꺼번에 다 하는 거. 이 개념을 가지고 사업 전략을 펴가겠다. 모든 제조업은 무조건 자동화를 거쳐서 무인화로 갈 것이다. 이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무조건 자동화되고 무인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동화되고 무인화되면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운영할 수가 없어요. 우리 회사가 자동화, 무인화 쪽에 작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고객들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위탁 운영을 하면서 함께 윈윈할 것이다. 이게 우리 회사의 비전이에요. 이걸 내가 우리 회사의 목적 함수와 수단 배치 관점에서 본 텔스타 비즈니스 전략이에요. 가운데가 우리 텔스타예요. 목적 함수예요. 그리고 그 목적 함수를 향해서 지금 DCL하고 QMS 또 각 펑션들, 이 펑션들이 수단 매체로 참석을 해서 목적 함수와 수단 매체를 가지고 고객을 한 100개만 우선 만들자. 100개. 현대자동차로 또 그 중에 하나예요. 조그마한 회사들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런 회사들을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가지고 그 회사가 계속 진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목적 함수를 정한 다음에 그 회사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하려고 그러면 다양한 솔루션이 필요해요. 어떤 게 필요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해요. 자동화되고 무인화되려면.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 운영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해요. 그 모든 것들을 PO 사업팀이라는 이름으로 수단 매체로 키워가자. 대한민국에는 지금 이 수단 매체를 가진 벤처 기업들이 많아요. 로봇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핑거를 가지고, 우리는 MES를 가지고, 우리는 SPC 솔루션을 가지고, 각자 작은 솔루션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역량을 투입하면서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목적 함수를 정립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수단 매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이 개념을 우리가 지난 10년, 20년 동안, 어쩌면 40년 동안 이 개념을 우리는 향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회사만큼 비즈니스 컨셉이,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회사가 없다. 내가 자부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 함수도 있고 분명한 수단 매체도 있어요. 수단 매체가 한두 개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10개, 20개 이것들이 연합해야 서로 생태계가 돼요.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영업이 따로 필요 없을 거예요. 지금 아까 정리하니까 목적 함수가 이렇다라고 했지만은 옛날에는 정확히 보면은 수단 배치를 쫓는 회사였어요. 우리 회사도. 지금 현재 QMS 3팀도 텔스타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수단 매체 역할로 지금 시작을 해요. 10년 지난 뒤에 성장을 해서 텔스타가 수단 매체에서 지금 목적 함수를 정립해서 이런 모델을 가져왔듯이 QMS 3팀도 진화를 해서 식품 사업의 목적 함수로 변하고 수단 매체를 별도로 만들어 보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더 성장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텔스타가 10년 단위로 딱 쪼개놓고 보니까 목적 함수로 변했어요. 확실하게. 나는 지금은 비록 식품의 특정한 아이템, 김치라든가 제과라든가 특별한 아이템 가지고 텔스타의 수단 매체로 참여를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수단 매체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아요. 목적 함수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비즈니스도 목적 함수로 키워가기를 원해요.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스스로 만든 목적 함수를 가지고 수단 매체를 생성시키는 또 다른 우주를 만들어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목적 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독립적인 법인으로 진화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각자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써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신입사원들 발표하는 것도 그렇고 H 프로젝트를 배짱 좋게 받아가지고 또 나름대로 지금 몰고 가는 거 보면은 정말 내가 자부심을 느껴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엄청난
그런 역량을 갖추는 그런 회사가 돼 있어요.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우리 회사의 이 비즈니스 모델, 내가 어쩌면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선물을 줬다고 하면은 이 개념을 정확히 만들어서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이 바탕 만든 거, 이것에 대해서 난 자부심을 느껴요.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수선해요. 너무너무 어수선해요. 여러 가지가. 또 기술 발전이 워낙 어디로 튈지 몰라요. 안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도 그러는데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개념을 잘 소화를 하면서 가면 극단적으로 보면 경기가 흔들릴수록 나빠질수록 우리는 자존심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집니다.